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정한입니다. 네, 노후를 준비하는 방식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집 한 채를 사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이 중장년층들은요, 자식들에게 집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부담감과 또 노후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바로 지난해였죠. 대법원에서 이 자식연금을 인정하는 첫 판례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자식연금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는요, 잠시 후 보험 이슈 진단 시간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언제든 보험에 관해서 상담 받고 싶으시면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알찬 정보 전해주실 두 분이죠. 좋은 사람 좋은 보험의 이종태 이사, 노진희 실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고민 해결에 앞서서 보험 내 다양한 정보를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보험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네, 먼저 이사님, 지난 2014년 대법원이 이제 자식연금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례를 내놨는데요. 네. 그래서 참 큰 화제가 됐잖아요.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부모가 자녀분한테 이제 주택을 물려주시고, 자녀분들은 그 주택 가격에 상응하는 이제 생활비를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드림으로써 이거는 증여로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난 건데요. 부모님께서 자녀분한테, 그러니까 아들한테 주택을 물려주시고, 자녀분들은 그 주택에 있던 대출을 일부 상환을 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렸습니다. 근데 관할 세무서에는 이게 증여라고 보고 이제 자녀분한테 증여세 부과를 했고요. 자녀분은 이건 증여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법원의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주택 가격에 상응하는 비용을 자녀분들이 이제 상환도 하고 부모님께 이제 생활비를 드렸기 때문에 이건 증여로 볼 수 없고 매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판결이 난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자식연금이라는 거, 노진희 실장님, 금융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자식연금이라는 말이 왜 나오게 됐고 또 문제점은 없나요? 네, 자식연금이란 제도는 없습니다. 2007년도에 도입된 주택연금과 유사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주택을 담보로 보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있는 동안에 연금을 받으시는 형태입니다. 그와 유사한 형태로 자식연금 같은 경우에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고 그 대가로 생활비를 받는다는 개념에서는 비슷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는 예매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와 편법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고 싶어서 생활비를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하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집을 물려주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주택을 보유하신 입장에서는 자식한테 생활비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가 불안정한 문제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 이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이른바 낀 세대의 노후 준비에 대해서 말이 참 많습니다.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 부양을 받지 못할 첫 세대란 뜻인데요. 이사님, 이 말이 사실이라면 조금 씁쓸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노후 대책하기 위한? 네, 우선은 본인의 노후를 어느 정도 마련해 놓기 전까지 자녀분들한테 과도한 재산 물림은 좀 피하셔야겠고요. 연세가 한 55세 안쪽으로 소득 활동이 있으신 분들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맞춰셔가지고 개인연금을 좀 착실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55세가 넘어가셨거나 이제 소득 생활을 이제 그만두신 소위 은퇴를 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현금성 자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실장님, 이 외에도 이제 고령자분들이 노후 대책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꿀팁이 좀 있을까요? 네, 고령자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이 부동산 자산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 자산이 필요한 시기에 현금이 없어서 대출을 받으시는 그런 형태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그거를 다 가져가실 게 아니라 일부 이제 매매를 통해서 가치 하락을 방지를 하시고요. 현금 자산을 확보한 뒤에 일시납 연금 상품의 준비를 같이 하셔서 주택연금과 같이 병행을 하시게 되면 노후에 조금 더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바야흐로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노후 준비가 이제는 필수가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이슈 진단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시청자분들과 전화 연결 통해서 보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시면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보험 고민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대는 변했는데 달라지지 않는 보험 가입.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모르면 손해지만 제대로 잘 알고 가입하면 돈 버는 것이 바로 보험 플랜입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지 참 궁금한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뵙기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볼게요. 30대 남성분으로 삼성화재의 통합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해 보이죠? 살펴볼까요? 2010년에 가입하신 80세 만기보험으로 매달 11만 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갱신형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고 하는데 해결 방법이 없을지 문의하셨네요.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이사님, 이분 지금 보험료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시나 봐요. 지금 네. 갱신형 보험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은요, 기존에 이분께서 2010년도에 조금 전에 화면 보셨겠지만 2010년도에 이제 삼성 화재 통합보험을 가입하신 분인데 지금 문의를 주신 게 갱신형이라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문의거든요. 혹시 전화 연결 됐나요, 지금? 아직 안 됐다고 합니다. 예, 계속 그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선 2010년도에 가입하신 통합보험인데 이게 보험료가 제 기억으로는 3년 단위로 갱신될 거예요. 그러면은 네,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 전화 연결 됐다고 하거든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 됐네요. 네, 시청자님, 네. 이 보험 어떻게 가입하셨어요? 한 5년 전쯤에 네네. 지인 소개로 가입을 했는데 처음엔 그 약관 내용을 몰랐거든요. 네네. 근데 제 주변에 이제 뇌졸중, 뇌출혈 쪽으로 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네네. 많이 많아서 제가 혹시나 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봤는데 네. 그 뇌졸중이 보장이 안 되더라고요. 뇌졸중이 보장이 안 되셨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험료 부담도 좀 크신 상황이시죠? 처음에는 최소 9만 원 정도 시작을 했는데 현금도 갱신된 상품이라 갱신되시다 보니까. 현재 11만 원 그럼 앞으로도 이제 계속 떨어질 거. 네, 앞으로도 보험료가 조금 인상되실 텐데 제가 이종태 이사님 연결해 드릴게요. 이 보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상담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사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상태가 고르지 않은데 혹시 엘리베이터나 지하에 계신가요? 아니요, 여기가 요즘 들어가지고 좀 난청이 심해지더라고요. 공사하는 중인가. 혹시나 제 중간에 말씀 끊기더라도 네네. 잘 들어주시고요. 예. 그러니까 질문 내용이 2010년도에 가입한 삼성화재 통합보험인데 네. 갱신형이라 보험료가 이제 아마 올랐을 거예요, 한번. 근데 네, 이제 앞으로 계속 오른다는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네. 보험료 부담이 걱정되신다. 네. 이거는 3년마다 보험료가 오르게 설계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주계약 빼고 나머지 대부분이 아마 3년 단위로 보험료가 오르게끔
갱신형으로 설계를 한 것 같은데 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네. 갱신형으로 하면은 처음에 준비할 때는 보험료가 좀 적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가입할 때는 몰랐다가 시간이 3년, 5년, 6년 지나면 보험료가 커지는 구조인데 사실 이런 내용들을 보험 가입할 때 알려야 됩니다. 근데 아마도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하신 것 같고요. 지금 이 보험료 갱신도 문제지만 아까 그 전화 연결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뇌졸중이 안 된다고 맞습니다. 네, 뇌출혈만 보장이 되더라고요. 그쵸. 아, 죄송합니다.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뇌질환 진단비가 가장 보장 범위가 작은 뇌출혈만 진단비를 보장을 하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보통 보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삼성화재의 뇌질환 진단비가 굉장히 불리하다고 안내를 합니다. 아마 그 설명도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 우선 가장 큰 문제는요. 지금 아까 말씀 중에 9만 원 정도로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 쪽 보내주신 자료는 보험료가 한 11만 원 정도라고 하셨거든요. 갱신했을 때 그 정도. 그러니까요. 지금 젊으신데 혹시 30대인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올해 만이죠. 만으로 39. 만으로 39세. 예. 그럼 앞으로 이게 100세까지 3년 단위로 계속 보험료가 오를 거예요. 지금은 그렇겠죠. 한 2, 3만 원 오르지만 시청자분이 한 55세 지나시고 나면 조금 위험한 발언이지만 보험료가 정말 배 이상 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시면 보험료 폭탄을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일단은 지금 뇌출혈, 뇌졸중 진단비도 보장 안 된다는 걸 아셨으니까 네네. 지금 최근에 병원 가시거나 입원 수술하시거나 한 내용 있으신가요? 아니,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시면요, 더 늦지 않게 기존 보험을 바꾸세요. 바꾸실 때 기억하고 계실 게 갱신형 특약을 최소한으로. 갱신형 특약을 최소한으로. 네. 지금 의료실비는 모든 보험이 똑같이 갱신이 되니까 어쩔 수가 없고요. 의료실비 제외하고 나머지 보장 내용들은 20년, 30년 내면 그냥 100세까지 쭉 보장만 받는 쪽으로. 그러니까 갱신형 특약은 최소한으로 없애시고요. 그 다음에 뇌졸중까지 보장되는 그런 상품으로 바꿔주시는 게 앞으로 발생할 손해를 사전에 이제 막아주는, 차단하는 역할을 할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4월 초니까 만약에 보험료 빠져나가는 게 4월 말일이다 그러면 더 늦지 않게 좀 고민하시고 알아보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요, 지금 6시가 넘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삼성화재 고객센터 전화를 하셔가지고 우선은 자동이체 해지를 하세요. 보험료를 2달 동안 납입 안 하셔도 2달까지 보장은 쭉 받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이체 해지를 먼저 하신 다음에 4월 달에 보험료 인출이 안 되면 4월, 5월까지는 보장이 쭉 갑니다. 그러면 6월 1일까지 우리가 시간이 있잖아요. 자동이체 해지를 먼저 하시고 약 한 40일 동안 보험을 충분히 알아보신 다음에 갱신형 특약은 가능한 최소로, 그 다음에 뇌질환도, 그러니까 뇌졸중으로 보장되는 그런 상품으로 새로, 건강하시니까 보험 가입 가능하거든요. 새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뭐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아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내일 아침 9시 딱 되자마자 고객센터 전화하셔갖고 자동이체를 해지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현재 가입하신 보험 3년 갱신형 상품이기 때문에 아마 보험료가 차후에도 계속 오르실 거예요. 부담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사님께서는 해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새로 보험 가입하실 때요, 실비를 제외하고 갱신형 특약은 최소로 설정하시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도움 되셨어요?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35세 여성분으로 한화생명의 사랑모아 CI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2005년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월 납입금은 15만 9천 원입니다.
CI보험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보장이 가능하다고 들으셨나 보네요. 맞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CI보험 10년 정도 납입 중이신데 보험료는 부담되진 않으세요? 뭐 부담이 되더라도 하나 네네. 정도로 전부 된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고 있거든요. 그럼 혹시 CI보험 말고 다른 보험은 가입하지 않으셨나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가입하신 CI보험 잘 가입한 건지 한번 노진희 실장님과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이 보험 하나면 다 보장된다고 들으셨대요. 맞는 사실인가요? 다 보장된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사람과 CI보험 가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지금 35세시니까 가입하셨을 때는 25세 정도 되셨어요. 네네. 그리고 가입하실 때 누구의 이제 소개를 통해서 가입을 하신 건가요? 엄마 친구분이 소개를 받고 친구분이 해주신 거세요? 네. 그러시면 보장 부분에서 CI 보장 부분은 설명을 잘 듣고 가입을 하신 건가요? 솔직히 뭐 듣는다고 했지만 사실상 다 가입할 때는 듣는다고는 했지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버리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 하나만 하면 뭐 다른 거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이제 그때 좀 금액이 부담되더라도 넣었어요. 혹시 그러면 실비보험은 따로 가입하지 않으셨나요? 네, 안 했어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 옷을 입을 때도 속옷부터 입고 옷을 입으시잖아요. 실비보험은 네.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실비보험을 먼저 가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2005년도에 가입을 하셨으면 아마 보장에서 특약 부분이 80세까지 보장이 되실 겁니다. 맞으신가요?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80세보다는 기간적인 부분에서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보완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점검을 받으신 뒤에 리모델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예. 혹시 뭐 다른 궁금하신 건 없으신가요? 혹시요, 제가 혹시 상담을 좀 의뢰를 할 수 있나요? 제가 이전에 엄마 권유로 이제 그냥 아름아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생기니까 좀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면 좀 좋겠는데 가능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 쪽으로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신 거세요? 예, 좀 객관적으로 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시청자님. 예. 그러시면은 다른 궁금하신 건 없으시고요? 네, 우선은 좀 같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좀 봐주시면은, 그때 가서 좀 세부적인 거는 좀 궁금한 거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우선 실비보험은요, 기본적으로 좀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보장기간도 조금 100세 정도로 늘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더 자세한 내용은 그렇다면 방송 끝나고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도움 되셨어요? 네. 네,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역시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30대 여성분으로 삼성생명의 리빙케어 종신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매달 13만 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실손보험 가입 계획 중이시라는데요. 현재 가입된 상품 해지해야 할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종신보험에 가입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너무 어릴 때 엄마가 그냥 무작정 들라고 해가지고. 네네. 예,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제 실손보험 들려고 하는데, 네. 알아보니까 아는 설계사분이 이거 별로 안 좋다고, 다른 걸로 해지하는 게 좋겠다고 권하시는데, 네.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좀 어떤 게 좋은지 좀 여쭤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료 실비보험 보시는데 설계사분이 현재 가입하신 종신보험 안 좋다고 하신 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종태 이사님 연결해 드릴게요. 이 보험 어떻게 리모델링 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해결을 해야죠, 어떻게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험이 이거 하나밖에 없으세요? 예, 현재는 지금 이거밖에 없어서 실손보험 좀 들려고. 건강하시죠? 근데 지금까지는 건강합니다. 한 5년까지 봤을 때 입원이나 수술 받으신 적 없고, 예, 없습니다. 뭐 한 달 이상 같은 약 드신 적 없고, 네. 뭐 최근 3개월 안에 병원 치료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일단은 보험을 가입하시는데 큰 제한을 받으시는 상황이 아니니까, 네네. 일단 상황은 이제 여러 가지로 선택의 폭은 넓습니다. 네. 근데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지금 시청자분 본인 앞으로 네.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세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생각 안 하셨다는 거는 아예 예. 처음부터 사망보장을 목적으로 보험을 준비하신 건 아닌 거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도 본인 앞으로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거는 아닌 거죠? 예, 거기까지는 생각을 아직 안 해봤고, 그냥 실손보험이 하도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요. 네. 그걸 좀 들으려고 하는데, 이걸 우선은요, 싶어서, 예. 기존에 가입하신 삼성생명 리빙케어는 네. 해지를 하세요. 근데, 이 좀 손에, 제가 아니, 인터넷으로 잠깐만요. 2006년에 가입하셨으면, 네. 하나, 둘, 셋, 넷, 다, 한 9년 정도 되신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납입하셨던 보험료에서 네. 한 70% 이상은 환급을 받으실 거예요. 물론 그 얘기는 내가 낸 돈에서 30% 정도는 뭐 날아가는 거지만, 네. 중간에 만약에 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시청자분이 사망을 하셨으면 제가 보험료 볼 때는 한 1억 정도는 부모님한테 갔거든요. 그러니까 보장을 받으신 거예요. 저희가 자동차 보험 가입하면 사고 안 났다고 해서 1년치 보험료 뭐 100만 원, 200만 원 냈는데 돌려주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9년 동안 건강하셨어서 지금 문제인데, 건강하셨기 때문에 보험 혜택을 안 받은 것 뿐이지, 네. 지금까지 약 한 30%의 이제 소멸되는 그 보험료가 9년 네. 동안 시청자님 보호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문제는 예. 지금 이게 잘못됐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아마 저희한테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잘못됐다는 걸 알고 보험도 이거밖에 하나도 없단 보장도 부실하거든요. 일단 병원비 나오는 의료실비도 없죠. 그 다음에 2006년도 가입이면은 뇌졸중도 보장 안 되죠. 그 입원비 수술비 나오는 게 실생활에서 받을 보장이 거의 대부분인데, 네. 이 잘못된 거를 보통 한 20년 정도로 많이 하시니까 납입 기간을 앞으로 11년을 더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밑 빠진 독인데 11년 동안 계속 돈을 갖다 보여야 돼요, 걷다가. 그럼 그게 더 손해가 큰 거죠. 손가락에 종기 조그만 거 났을 때 터트려 버려야지, 이걸 놔두시면은 정말 나중에는 외과 수술을 받아야죠. 좀 크게 피해를 입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걸 해지하고 실손보험을 이렇게 좀 빵빵하게 넣는 게 더 좋은 건가요? 정답을 알고 계시네요. 일단 저희 그 노진희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손보험, 병원비를 보상받는 실손보험을 가장 기본으로 하시고요. 거기에다가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같이 병원비도 많이 들고 한번 치료받으면은 당분간 일하기도 힘든,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셔야 되는 상황도 있을 거고, 대한민국 근로자의 98%는 1년 이상 병가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시청자분이 어떤 뭐 직종의 어떤 복리후생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큰 병 걸리시면은 병원비 외에 들어가는 돈도 많고요. 결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당분간 자기 소득도 끊기니까 암, 뇌질환, 심장질환 이 3대 질환에 대해서는 진단비, 진단만 받으면 보험회사로부터 목돈으로 몇 천만 원 받게끔 생활비로 쓰셔도 되고 병원비로 쓰셔도 되고, 그렇게 다시 하자면 의료실비 기본으로 하시고요. 거기에다가 암, 뇌, 심장 3대 질환 진단비를 조금 탄탄하게 넣으시면서 마지막으로는 장애보장, 사망보장은 필요 없으실 수 있으세요. 네네. 뭐 죽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사망하지 않고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병원이나 집에 이제 오랜 시간 불편한 상황에서 계시면 가족분들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그러니까 장애보장을 어느 정도 탄탄하게 넣어 놓으시면 필요하면 뭐 대구로 간병인을 쓰셔도 되고, 예를 들어 본인 앞으로 보험금 받아서 한 5천만 원 1억 있다.
네. 그러면 주위에서 병가로 잘해줘요. 그러니까 다시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병원비 나온 의료실비 가장 기본으로 하시고 예. 그 위에다가 3대 질병 진단비를 탄탄하게 넣으시고 마지막으로 장애에 대한 보장까지 넣으셔도 네. 지금 보험료가 얼마 정도로 하셨죠? 저희 한 15만 원 정도, 12만 4,500원 정도 나가고 있고. 그러면은 사망보장 포기하시고 환급되는 부분까지 이제 포기를 하시면 지금 보험료만큼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 아시는 설계사분이 실손보험 물어봤는데 기존 거 없애고 새로 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제가 무조건 그분한테 하란 말씀은 아닙니다. 현직 설계사는 굉장히 위험해요. 잘못 질문했다가 보험을 이거저거 덕지덕지 가입하는 상황도 있으니까 꼭 2분 이상한테 상담을 받으시고 기존 거는 과감하게 해지하시고 해지하면 또 목돈 생기거든요. 또 뭐 연금 자원이나 필요하신 거 뭐 갖고 싶었던 거 사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현재 가입하신 이 보험, 우리 시청자님 상황에 꼭 맞게 설계된 보험은 아니기 때문에 해지도 좀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의료 실비를 기본적으로 구성하시되 3대 질환 진단비와 장애 보장을 구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거든요. 좀 도움 되셨어요? 네, 예전에 해지할까 했었는데 그때 해지 못한 게 조금 아쉽고. 네, 좀 아쉬우시죠? 네,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역시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43세 여성분으로 ING생명의 종신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매달 98,000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가입 당시보다 보험료가 많이 오르셨다네요. 해지할지 문의하셨네요.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보험료가 많이 오르셨다 하셨거든요. 네. 몇 년 갱신형이세요? 5년 정도마다 갱신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가입 당시에 이거를 정확히 설명을 못 들어서 그 오르는 거를 제가 몰랐거든요.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셨네요.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보험은 가입하지 않으셨어요? 예전에 그 뭐 상해보험 같은 건 있었어요. 아, 상해보험은 있으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노진희 실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보험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실장님 보험료 부담 많이 되시나 봐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험료 부담 많이 되실 텐데요. 지금 5년 정도 지나셨는데 보험료가 얼마 정도 오르셨나요? 처음에 가입 당시에는 98,000원 정도 됐고요. 네. 지금은 12만 원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제가 10만 원 미만이라 이제 좀 편하게 했는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 계속 이제 5년마다 오르게 되나요? 지금 가입하신 상품 같은 경우에요. 처음에 가입을 하실 때 보험료가 저렴해서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5년마다 갱신이 되면서 그거는 지속적으로 보험료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시는 게 조금 더 이제 유리하시겠죠. 보험료가 상승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유지하는데 부담이 되시기 때문에 중간에 보장을 받기도 전에 해지를 하시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겁니다. 네. 지금 이제 ING생명의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 사망 보장을 하는 주계약 부분과요. 상해 보장을 하는 부분은 비갱신으로 갈 거지만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갱신형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5년 지나고 다시 5년이 지났을 때는 우리 지금 시청자님의 연령이 48세가 되실 거고 50세가 넘어가실 거예요. 그랬을 때는 보험료 부담이 좀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 조금 조정을 하셔가지고 비갱신 부분은 그대로 두시더라도 비갱신 부분은 특약을 해지를 하시고 새로 가입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보험 가입하신 건 없으신가요? 상해보험 말고요. 그건 없고요. 제가 이제 암이 가족력이 있어서 암에 대해서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암 특약을 보니까 1,000만 원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암을 추가로 더 해야 될지 아니면 이거를 해지하고 새로운 뭐 종신보험 같은 걸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돼요. 지금 암에 대해서 가족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진단비가 네. 현재 1,000만 원 정도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네네. 시청자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진단비 1,000만 원으로 치료비가 된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요, 너무 작은 것 같아서. 근데 네. 보험료는 또 한정돼 있고, 그래서, 이걸 아깝지만 해지하고 새롭게 할지 아니면 암만 추가로 할지 좀 고민이 돼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네. 갱신이 되는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으신데요. 일단은 네. 지금 어디 아프시거나 병원 가신 병력은 없으시고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게 없으시다면 먼저 제가 보장 부분을 본 뒤에 안 보장 네.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하시고요. 특약 부분을 해지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네. 되실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보험은 가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유지하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점검 받으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좀 삭제를 하시고요. 보완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상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다른 거는 그냥 오실 때 연금 같은 것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현재 가입하신 보험 해지하지 마시고요. 다만 설정된 그 특약들 있잖아요. 갱신형이시니까 이 부분은 좀 해지하셔서 차후에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좀 막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어요. 좀 도움 되셨어요? 네네. 네, 저희가 방송 끝나고 더 자세한 내용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의 전화 상담을 모두 진행해 봤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요. 저희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거든요. 주저하지 마시고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현명한 보험 가입으로 보험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돈 낭비 없이 실속 있게 챙길 수 있는 보험 재테크. 과연 어떻게 리모델링에 성공했는지 저희가 그 사례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컨설팅을 의뢰하기 전 28세 남성분께서는 삼성생명의 통합 스마트 변액 유니버셜 CI 종신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2014년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납입기간은 20년이고 월 보험료는 29만 원이었습니다. 네, 컨설팅을 진행하기 전 이 사례자의 보험 가입 상황이었는데요. 이사님, 이분은 어떤 문제 때문에 보험 컨설팅을 의뢰하게 된 거죠? 네, 이분이 28세 남성이신데 기존에 이제 좀 보험료가 높은 그 삼성생명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보장 내용도 전혀 모르시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보험료를 부모님이 조금 도와주시다가 이제 취업을 하셔갖고 본인이 안고 왔는데 보험료도 줄이고 싶고 알고 보니까 보장 내용도 많이 부족하고 라고 해서 이제 컨설팅을 의뢰하게 됐습니다. 네, 제대로 보험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하시고 가입하게 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보험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부분이 변경된 거죠? 우선은 이분이 필요 없다고 하셨던 이 사망보장을 과감하게 줄이고요. 그리고 진단 보장과 이제 그 운전자 보장, 배상 책임 보장까지 추가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사례에서 보니까 이 변액 CI 종신보험을 해지하시고 새로운 보험을 추가하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기존에 이분이 그 작년에 가입하셨는데 이제 사실 이분의 의사로 가입을 하신 게 아니라 어머님이 그냥 가입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가입을 하신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분이 이제 작년 말에 취업을 하시면서 부모님께서 이제 보험을 가져가라 라고 해서 이제 딱 봤더니 보장도 사람들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보험료도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크고 해서 어떻게 할지 의뢰를 했었고요. 컨설팅한 결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망보장, 이분께서 아직 미혼이시고 필요 없다고 판단하신 사망보장을 최소로 하면서 그 다음에 진단비와 첫날부터 나온 입원비 그리고 의료실비 보장을 추가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 화면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이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일반 사망 1억 기존에 생명보험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사망할 경우는 1억 원이 지급되는 형태였는데 미혼이시고 이제 환급과 보험료를 조금 줄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과감하게 일반 사망 1억 원을 삭제를 했고요. 그리고 젊으신 분이라 사고에 의한 사망이나 장애는 충분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고 사망 및 사고 장애는 각각 1억 원씩, 지금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고 원인이 교통사고일 경우에는 보장이 좀 추가돼서 각각 교통사고 사망 2억 원,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입을 경우 2억 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기존의 삼성생명 그 보험에서 없었던 질병 관련 장애 보장도 1억 3천만 원으로 이제 탄탄하게 추가를 하신 상황이고요. 아시겠지만 CI보험이라 일반 암 진단비,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진단비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CI암, 치명적인 또는 중대한 암, 뇌질환, 심장질환 이렇게 되어 있는 진단비를 보장 금액은 조금 낮지만 모든 암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금 암 진단비 4천만 원, 그리고 소위 말하는 고해감일 경우에는 총 7천만 원의 진단비를 보장을 받으시고요. 심근경색증 진단비는 3천만 원, 그리고 기존 보험과 지금 보험회사들이 많이 없애려고 하는 특약인데 협심증까지 보장을 하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따로 600만 원 보장되고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뇌질환 관련 진단비가 새로이도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 제일 위에 보이시면 뇌출혈 진단비 있죠? 3천만 원. 그리고 뇌경색까지도 보장하는 진단비 3천만 원 또 있고, 마지막으로 뇌혈관 질환 진단비 600만 원 따로 또 들어가 계시고, 기존에는 생명보험이라 입원 일당이 4일째부터 이제 3만 원씩 지급이 됐는데, 새로 변경된 내용은 입원 첫날부터 3만 원씩 누적 지급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합쳐서 우리가 실손 의료비 보장이라고 하는 그 보장 내용은 기존의 삼성생명과 거의 비슷한데요. 단 한 차이점이 있다면 입원했을 때는 5천만 원대에서 90% 똑같고요. 통원 치료 받으실 때 지금 화면에서는 하루에 30만 원 한도로 보장된다고 쓰여 있는데 사실은 기존에는 30만 원 중에 20만 원이 병원비 보장 한도, 나머지 10만 원이 처방 조제비, 쉽게 약값 한도입니다. 근데 사실은 약값보다는 병원비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로 리모델링 할 때는 똑같이 하루에 30만 원 한도지만 병원비가 25만 원 한도에서 보장이 되고요. 약제비가 5만 원 한도에서 보장이 되니까 오히려 바꾸시고 나서 좀 더 많은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된 상황이고, 이분이 지금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운전자 보장도 최대 한도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 보장이 아닌 생존 보장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생명보험에서는 없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1억 원 한도에서 가족 모두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새로이 리모델링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생명보험보다 손해보험, 화재보험이 더 좋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그 생명보험이 사망보장은 보장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그러니까 사망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신 분들은 사망보장은 생명보험으로 꼭 하시는 게 좋고요. 살아있을 때 받는 보장들은 화재보험이 보장 내용이 좀 더 좋으니까 생존보장은 화재보험, 사망보장은 생명보험 이렇게 설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보험료는 29만 원에서 약 한 13만 원으로 줄였고요. 보장은 사망과 환급을 조금 포기하시고 보장은 오히려 더 늘어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남성분에게 불필요했던 사망보장 부분을 줄이고 이제 생존보장 중심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하셨는데요. 총 납입보험료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지만 보장 범위는 더 탄탄하게 구성된 것이 이번 리모델링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사례자의 포트폴리오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모두 좋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거든요. 언제든 보험 상담 받고 싶으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첫 번째 문자창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볼게요. 3666님이십니다. 48세 남성분이신데요. 정기보험 가입해도 될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노진희 실장님, 이 정기보험에 관해서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정기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해진 기간 동안에 사망보장을 받는다고 해서 정기보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문의 주신 내용 보시면 48세 남성분이신데요. 사망보장이 왜 필요한지를 조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48세 정도 되시면 아무래도 이제 연금 부분도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여력상 만만치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축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는 상품과 같이 준비를 하신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사망보장을 필요로 하신다면 어느 정도 금액을 필요로 하시는지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만료가 되고 나면 만기에 100% 환급이 되는 환급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순수 보장형인 이제 보험료가 조금 저렴한 보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망보장 부분에서 환급형을 하시게 되면 종신보험과 비교를 했을 때 보험료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좀 따져서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가입을 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축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준비를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사망보장에 대한 목적을 한 번 더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종신보험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한 번 더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자창 화면을 통해서 만나볼게요. 9975님이십니다. 투자 경험이 전혀 없는데 변액연금 가입해도 될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이사님, 이 변액연금에 대한 문의가 요즘 좀 많은데요.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뭐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해야죠. 그 투자 경험이 전혀 없다고 문자 주셨는데 사실 뭐 처음부터 경험 있는 분들은 없죠. 근데 문자 주신 분이 연령대가 한 30세 이전 아니면은 좀 투자에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관심이 좀 있다. 보통 우리가 예적금이나 이런 저축 상품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요. 오히려 증권사에서 가입하시는 그런 펀드보다는 변액연금이 한 최소한 10년 이상의 기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제 재무설계를 출발을 하시는 거라면 변액연금은 오히려 펀드 구성에 따라서 또 특징인 게 일반 그 증권사의 펀드랑 다른 게 수시로 펀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변액연금을 추천받으신 것 같은데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가입을 하시되 출발하실 때는 채권형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크게는 국내와 외국, 뭐 글로벌 채권 이런 형태가 있고 작게는 채권도 뭐 국공제 채권이냐, 지방채냐, 우량 회사채냐, 아니면 뭐 5대 그룹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상담 받으시고 가장 안전한 큰 수익률은 뭐 노리시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가장 안전한 채권형 펀드로 출발은 100% 다 채권에 투자되게 출발을 하시고요. 출발하시면서 그 사이 경제신문도 보고 제가 볼 때는 서울경제TV가 경제 관련해서는 가장 강하거든요. 서울경제TV 많이 시청을 하시고 관심이 생기고 어느 정도 자신이 생기시면 그때 가서 이제 채권을 조금씩 주식으로 편입 비중을 조정을 하시면서 투자와 저축과 경험과 능력을 같이 키우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사님, 우리 시청자분께서 변액연금 고려하실 때 몇 년 정도 납입 기간을 생각하면 좋을까요? 네, 그거는 이제 가입하시는 분 연령이나 직업 형태나 이런 거에 또 따라 다른데 만약에 변액연금 처음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30대 초반이나 그 이전 분들 같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납입 기간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잡으시고 그 납입 기간 10년으로 할지 20년으로 할지는 본인의 계획. 그 직장 생활 하시는 젊은 분들도 평생 같은 직장 다니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3년, 5년에서 어느 정도 자기 개발 자금이 준비가 되면 퇴직하시고 뭐 해외로 나가신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신다든가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댁에서
스케치북, 하얀 종이에다가 본인의 인생 계획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시기에 맞춰서 내가 어느 정도의 무슨 목적으로 목돈이 필요하겠다라고 하시면 그 시기에 딱딱 필요하게끔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면은 서울경제TV 보험플랜 119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네, 아무래도 이 변액연금이 저축성 상품에 비해서 수익률은 높지만 안정성이 조금 떨어져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채권 비중을 좀 높이시면 보다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도 진행해 봤습니다.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방송이 끝나더라도 시청자분들의 전화, 문자 상담 모두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가입하신 보험 잘 한 건지 궁금하시면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보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